안녕하세요. 한민족 스토리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연휴 동안 즐겁고 편안한 시간 보내며 그동안 쌓인 심신의 피로를 풀고 재충전하는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이번에 다사다난한 가연 씨의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연 씨,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가연입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친척 집에 얹혀 살았던 저는 항상 외롭고 불안한 아이였습니다. 매일 밤 부모님의 따뜻한 품을 그리워하며 잠들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고 저는 점점 더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큰아버지의 추천으로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을 때 저는 그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어쩌면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군대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첫날부터 저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평범한 보병부대였지만 그곳에서의 삶은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선임병들의 폭력과 괴롭힘은 일상이었고 저는 매일 밤 오늘만 버티자라는 말을 되뇌며 잠들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물자 부족이었습니다. 군대에서 지급되는 물품들은 턱없이 부족했고 그마저도 자주 도난당했습니다. 제가 워낙 체구가 작고 약해 보였기 때문인지 저는 쉽게 타겟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팬티까지 도둑 맞는 일이 다반사였죠. 처음에는 그저 당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점점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저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나도 당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가져가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도둑질의 쾌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기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훔친 사실이 들통났고 그날 밤 제가 당한 폭력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도록 맞았고 귀에서는 계속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강해져야 한다고요. 하지만 동시에 제 양심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제 몫은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국경 지역에 위치한 우리 부대는 경비 임무도 맡고 있었습니다. 처음 경비를 섰을 때 저는 너무나 긴장해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 하나에도 가슴이 쿵쾅거렸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추운 겨울밤 혼자 경비를 서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 인생, 북한의 현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동료들의 배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의지하며 힘든 시간을 견뎌냈지만 점점 각자의 생존만을 위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끼던 사진 한 장을 도둑 맞았는데 그것은 부모님과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어둡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끔은 작은 친절과 따뜻함도 있었죠. 한 선임병이 몰래 제게 빵 조각을 건네주었을 때 저는 그 맛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또 다른 날 부대장님이 제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셨을 때 저는 갑자기 제가 소중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더 이상 쉽게 울지 않았고 주먹 다짐도 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일까? 라는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바꿀 만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 상관이 저를 불러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또 어떤 힘든 임무가 주어질까 걱정했지만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김가연 동무, 자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구먼. 내가 자네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보내줄 테니 거기 가서 열심히 해보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가 제 상황을 이해하고 도와주려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부대로 이동하기 전날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죠. 과연 그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더 나아질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일까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예전에 약하고 소심한 김가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앞으로의 변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것을요. 새로운 부대로 향하는 길,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채로 트럭 뒷칸에 앉아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풍경들이 마치 제 앞으로 펼쳐질 미지의 삶을 암시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도착한 부대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우선 주변 환경이 훨씬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병사들의 표정도 이전 부대와는 달리 밝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다 착각은 아닐까 의심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곳이 정말 다른 세상이라는 걸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곳은 돈 좀 있는 집안의 딸들이 편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특별한 부대였습니다. 저 같은 고아 출신이 이런 곳에 오게 된 건 정말 행운이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 전 부대 상관님이 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덕분이었습니다. 그분의 따뜻한 마음씨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전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매일 매 순간이 생존을 위한 싸움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때로는 지루할 정도로 평화로웠죠. 동료들도 대부분 온순하고 친절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분위기가 어색해서 계속 긴장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의 벽을 허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혜원이라는 동료였어요. 그녀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는데 부대 내에서 꽤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좀 무서웠지만 의외로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덕분에 다른 동료들과도 쉽게 어울릴 수 있었죠. 이 부대의 또 다른 특징은 인근 마을과 가까웠다는 거예요. 덕분에 가끔 마을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장마당에 가면 북한 내에서도 보기 힘든 물건들을 구경할 수 있었죠. 한 번은 남한에서 온 화장품을 보고 너무 신기해서 한참을 들여다봤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이런 자유로움 속에서도 군대의 규율은 여전히 엄격했습니다. 특히 밤에 몰래 마을 청년들과 만나는 동무들도 있었는데 들키면 엄중한 처벌을 받았어요. 저는 그런 위험을 감수할 용기는 없었지만 가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설레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곳에서의 삶에 점점 적응해 갔습니다. 더 이상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고 가끔은 웃음도 지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공허함도 느꼈습니다. 마치 이곳이 현실이 아닌 것 같은 언젠가는 깨어나야 할 꿈 같은 느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혜원이 저를 불렀습니다. 가연아, 우리가 오늘 밤에 재미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너도 같이 갈래? 저는 망설였습니다. 뭔가 위험한 일일 것 같았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들었거든요.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가볼게. 그날 밤 우리는 몰래 부대를 빠져나왔습니다. 달빛 아래로 숨어 다니는 것이 무서우면서도 흥분되었어요. 우리가 도착한 곳은 마을 외곽의 작은 오두막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마을 청년들과 만났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바깥 세상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나만의 드라마 이야기, 외국의 음악 이야기. 처음 듣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너무나 흥미진진했습니다. 특히 한 청년이 몰래 가지고 온 남한 음악을 들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울고 싶을 만큼 감동했어요. 그 음악 속에는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자유와 행복이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주어진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세상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졌어요. 몰래 라디오를 구해 밤마다 외국 방송을 들었고 동료들과 바깥 세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점점 더 현실에 대한 불만이 커졌고 때로는 위험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기도 했죠. 여기서 벗어나면 어떨까? 저 너머에는 어떤 세상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혜원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가연아, 네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시험해보고 싶어. 우리가 발견한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지 내 의견을 듣고 싶어.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혜원을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부대 뒤편의 숲속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남자가 나무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는 너무 말라 있었고 옷은 너덜너덜했습니다. 혜원이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 남조선에서 온 사람이야. 80년대에 월북했다가 탄광에서 일하다 탈출하려던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한편으로는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밝혀지면 우리 모두가 큰 문제를 겪을 게 뻔했거든요. 혜원아, 이건 너무 위험해. 상관에게 보고해야 하지 않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혜원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바보야, 그렇게 하면 우리 모두 끝이야. 이 사람이 여기 있었다는 걸 누가 알겠어?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면 돼. 그 순간 저는 혜원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동정심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위험하고 더 어두운 무언가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 제가 물었습니다. 혜원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일단 이 사람을 여기 둬. 우리가 돌아가면서 먹을 것도 주고 필요한 걸 챙겨주자. 그리고 이 사람에게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걸 들어보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등줄기가 오싹해졌습니다. 혜원의 계획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그날 이후로 우리의 비밀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밤 교대로 그 남자를 돌보러 갔고 그에게서 바깥 세상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 때문이었지만 점점 더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이 모든 일이 제 양심을 괴롭혔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계속 불안에 떨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흥분감도 느꼈습니다. 마치 금기된 열매를 맛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우리의 비밀은 점점 더 깊어졌고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우리가 하는 일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제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그리고 이 경험이 제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언젠가는 모든 것이 잘 풀리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평범한 군 생활을 이어갔지만 밤이 되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 한국 남자를 중심으로 우리의 비밀스러운 세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그에게 음식을 가져다주고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그의 이름은 강태식이었고 1980년대 초반에 월북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에서의 삶이 너무 힘들어 북한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 싶었대요. 하지만 현실은 그의 기대와 달랐죠. 처음에는 환영받았어요. 선전용으로 이용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먹고 살만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결국 탄광으로 보내졌고 그곳에서의 삶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강태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가 불쌍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자유로운 나라를 등지고 이곳으로 올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혜원의 관심사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주로 한국의 현재 상황, 문화, 생활 수준 등에 대해 물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그저 호기심 때문에 열심히 들었지만 점점 혜원의 질문이 날카로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한에서는 정말로 모든 사람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나요? TV에서 본 것처럼 집집마다 에어컨이 있나요? 정말로 하루 3끼를 먹을 수 있나요? 강태식은 그런 질문들에 대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하지만 열심히 일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는 있죠. 북한에서보다는 훨씬 더 좋은 환경이에요. 그의 대답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과 너무나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점점 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배워온 것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던 걸까요? 한편 혜원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가 충격적인 제안을 했어요. 우리도 남한으로 가보면 어떨까? 이 사람을 이용해서 탈북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혜원아, 미쳤어?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아? 하지만 혜원의 눈빛은 이미 결심한 듯 했어요. 가연아, 너도 봤잖아. 우리가 여기서 살아봐야 뭐가 달라지겠어? 저 너머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있어. 우리도 그 세상을 경험해 볼 자격이 있어. 그 순간 저는 혜원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도 모르게 그 생각에 끌리고 있었어요. 정말로 저 너머에 다른 세상이 있다면? 정말로 우리도 그곳에서 살 수 있다면? 며칠 동안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움에 떨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설렘을 느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혜원의 계획에 동참하기로 한 거죠. 우리는 은밀하게 탈북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식에게서 국경 지역의 정보를 얻었고 필요한 물품들을 조금씩 모았어요. 매일 밤 우리는 숲속에서 만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제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해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우리가 하는 일이 배신은 아닐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숲속에서 은밀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급하게 숨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거기 누구야? 날카로운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거의 멈출 것 같았어요. 혜원이 제 손을 꽉 잡았고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우리 부대의 정치지도원이었어요. 그는 우리를 보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실망과 분노, 그리고 이상하게도 동정심 같은 것이 보였어요. 너희들,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우리는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해명해야 할지, 무슨 변명을 해야 할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때 혜원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동지, 우리는 그저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과 현실이 너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정치지도원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나도 알고 있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걸. 하지만 너희가 하고 있는 일은 너무 위험해. 이건 단순히 너희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그의 말에 우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가 우리를 바로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죠.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나도 한때 너희처럼 생각했었다. 우리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정치지도원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나도 젊었을 때 의문을 품었고 진실을 알고 싶어 했다. 하지만 결국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법을 배웠지.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해. 그의 말에 우리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그의 말이 이해가 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욱 강한 의문이 들었어요. 왜 우리는 진실을 알면서도 눈을 감아야 하는 걸까요? 정치지도원은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위험한 일을 하지 말라고, 그리고 강태식의 존재를 잊으라고 말이에요. 그는 강태식을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각자의 침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의 일상은 겉으로는 정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어요. 혜원은 여전히 탈북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고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태식이 사라진 거예요. 정치지도원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가 우리의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 이 경험은 저에게 깊은 상처와 동시에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세상은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두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어둠 속에서도 진실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혜원과 저는 이 일 이후로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이 힘든 시간을 견뎌냈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혜원은 여전히 탈북을 꿈꾸고 있었고 저는 그저 현실에 적응하려 노력했으니까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순진한 소녀가 아니었어요. 세상의 어둠을 보았고 그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자유와 진실에 대한 갈망이 꺼지지 않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경험들이 제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제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를. 강태식의 실종 이후 우리의 일상은 겉으로는 평온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갈등은 계속되었어요. 혜원은 점점 더 대담해졌고 저는 그녀를 말리는데 힘겨워했습니다. 어느 날 밤 혜원이 저를 숲속으로 불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가연아, 나 결심했어. 여기서 나가야겠어. 너도 함께 가자. 저는 놀라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혜원아, 미쳤어? 우리가 어떻게? 하지만 혜원은 제 말을 끊고 계속 말했어요. 내가 다 알아봤어. 국경 근처에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있대. 돈만 있으면 할 수 있어. 저는 혜원의 말에 깊은 혼란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녀의 용기가 부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 두려웠어요. 혜원아, 그건 너무 위험해. 우리가 잡히면 어떻게 될지 알잖아. 혜원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연아, 넌 정말 이렇게 살고 싶어? 거짓말 속에서 자유 없이? 그녀의 말이 제 마음 깊숙한 곳을 찔렀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은? 친구들은?
혜원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젠가는 그들도 데리고 올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먼저 가야 해.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혜원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우리가 탈북을 해야 할까? 그게 옳은 선택일까? 며칠이 지나고 혜원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국경을 넘을 것인지, 어디서 누구를 만날 것인지 모두 계획해 놓았더라고요. 저는 그녀의 결의에 놀랐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혜원아,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혜원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가연아,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어. 이대로 살다간 우리 영혼이 말라 죽을 거야. 그 순간 저는 혜원의 눈에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모험심이 아닌 깊은 절망과 동시에 강한 희망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혜원과 함께 가기로 한 거죠. 우리는 은밀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물건들을 조금씩 모으고 주변 상황을 면밀히 관찰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몰랐던 것은 우리의 행동이 이미 누군가의 눈에 띄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탈북 계획을 세운 지 2주째 되던 날 밤이었어요. 우리는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우리를 붙잡았어요. 놀라서 보니 정치지도원과 몇몇 군인들이었습니다. 너희, 정말 실망이다. 정치지도원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조사실로 끌려갔어요. 긴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우리의 계획, 접촉한 사람들, 모든 것을 물었어요. 저는 두려움에 떨며 모든 것을 실토했지만 혜원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우리의 처벌이 결정되었습니다. 혜원은 더 엄중한 곳으로 이송되었고 저는 사상 교육을 받게 되었어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사상 교육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매일같이 자아 비판을 하고 체제의 우월성을 외워야 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겉으로는 순응하는 척했지만 내면에서는 제 신념을 더욱 단단히 했어요. 6개월의 교육이 끝나고 저는 다시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어요. 동료들은 저를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상관들은 늘 저를 감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혜원이 수용소에서 사망했다는 거예요. 공식적인 발표로는 병사였다고 하지만 모두가 그것이 거짓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더욱 열심히 일하고 체제를 찬양했지만 내면에서는 복수를 다짐했어요. 혜원의 꿈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이 부조리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 살아남기로 한 거죠. 2년 후 저는 마침내 기회를 잡았습니다. 국경 근처로 이동 명령이 내려온 거예요.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출했어요. 중국에서의 삶은 힘들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국행에 성공했고 이제는 자유의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얻은 대가는 컸습니다.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걱정, 혜원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 이 모든 것이 저를 괴롭혔어요. 한국에 도착한 후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언어는 비슷했지만 사용하는 단어나 억양이 달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문화를 따라가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하나원에서 기본적인 적응 교육을 받았지만 실제 사회에 나와보니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가장 힘들었던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절했지만 가끔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다르게 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혜원과의 약속, 그리고 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한국어 공부는 물론이고 컴퓨터, 영어 등 필요한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업도 병행했죠. 그러던 중 우연히 한 NGO 단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에 그들의 활동을 지켜보았지만 점점 더 깊이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저는 제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과 어려움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특히 탈북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돕는 일은 제게 큰 보람을 주었습니다. 동시에 이 활동은 제게 치유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른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제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북에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그들의 얼굴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도 많았어요. 언젠가는 그들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항상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혜원. 그녀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픕니다. 만약 그때 제가 그녀를 말렸더라면 혹은 함께 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더라면 하는 후회가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압니다. 혜원의 꿈과 용기가 있었기에 제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있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쓰고 있습니다. 북한에서의 삶, 탈북 과정, 그리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현실을 이해하고 통일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완전히 이 사회에 적응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북한의 변화를 보고 싶습니다.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김가연, 한때는 북한의 평범한 군인이었지만 지금은 자유를 찾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한 여성의 이야기. 아직 끝나지 않은,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의 경험, 탈북 과정, 그리고 지금의 삶. 이 모든 것들이 제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특히 강태식 씨와 혜원이 자주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그들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생각이 저를 괴롭혔어요.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SNS에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응원해주는 것을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특히 다른 탈북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메시지가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가연 씨. 저는 강태식이라고 합니다. 혹시 2000년대 초반에 북한 군부대에서 만난 적이 있나요? 그 순간 저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놀랐습니다. 정말로 그 강태식 씨일까요? 어떻게 그가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며칠 동안 망설임 끝에 저는 그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우리는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서 그를 처음 봤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많이 늙어 있었지만 분명 제가 기억하는 그 사람이었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김동무. 아니, 김씨. 강태식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사히 여기 올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는 그날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태식 씨는 정치지도원의 도움으로 몰래 탈북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 정치지도원이 우리를 동정해준 것이었죠. 그 사람도 우리처럼 자유를 갈망했던 거예요. 하지만 가족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던 거죠. 강태식 씨의 말에 저는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와의 대화를 통해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겪은 일들이 얼마나 특별하고 동시에 보편적인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경험들이 어떻게 우리를 성장시켰는지에 대해서요. 강태식 씨와의 만남 이후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강연을 하고 책도 출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실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큰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북한 체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평화로운 방법으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저는 제 자신의 편견과 고정관념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의 삶이 모두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한국 사회에도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지금의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은 악몽을 꾸기도 하고 북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저를 만든 소중한 경험들이니까요. 제 꿈은 언젠가 통일된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혜원의 묘지를 찾아가 꽃을 놓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혜원아, 우리가 꿈꿨던 그 세상이 왔어.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합니다. 오늘도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요.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감사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음에 대해, 그리고 제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음에 대해 감사하며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도 많은 일들이 남아있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제가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통역 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오랜 세월 헤어져 있다가 다시 만난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그들의 상봉이 제게는 마치 영화처럼 느껴졌지만 동시에 가슴 아픈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또 다른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단순히 체제의 차이를 넘어 우리는 모두 같은 민족이며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요. 이념과 체제가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그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인간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저는 대학원에서 북한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하고 더 넓은 시각에서 북한 문제를 바라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다차원적인지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동시에 저는 여전히 NGO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탈북 청소년들의 교육 지원에 힘을 쏟고 있어요. 그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제게 큰 보람을 줍니다. 가끔은 힘들 때도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와 맞닥뜨릴 때면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고 통일이 과연 가능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걸어온 길을 돌아봅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이 어떻게 현실이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연대가 있었는지를 기억하며 다시 힘을 내곤 합니다. 최근에는 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힐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어요. 촬영 과정에서 북한에서의 기억들을 하나하나 되짚어가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동시에 치유의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때의 기억들은 여전히 제 일부이지만 그것들이 제 삶을 규정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경험들을 발판 삼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제 꿈은 언젠가 평화롭게 통일된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북한에 돌아가 제가 자랐던 마을을 다시 찾아볼 거예요. 그리고 혜원의 가족들을 만나 그녀의 용기와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가끔 꿈에서 혜원을 만납니다. 꿈속에서 우리는 항상 웃으며 이야기를 나눠요. 그럴 때면 저는 혜원에게 말합니다. 혜원아, 너의 꿈이 이뤄졌어. 우리가 꿈꿨던 그 자유로운 세상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어.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제가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위치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저 김가연은 계속해서 노력하고 꿈꾸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여전히 써내려가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